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부가 정치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시기, 그 중심에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 없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의 핵심 보직을 모두 장악했고 승진과 인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비밀결사, 바로 하나회였죠. 이들은 어떻게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고 또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정식 사년 과정을 밟게 된 생도들이었어요. 약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육사에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 출신끼리 모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공부는 특별히 잘하지 못했지만 운동신경만큼은 뛰어났던 전두환이라는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남 지역 출신인 노태우, 김복동 같은 동기들과 함께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성회였어요. 단순한 동양 모임으로 시작된 이 조직은 육사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회원이 늘어나면서 칠성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들이 가진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정규 4년 과정을 마친 엘리트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 조직에서 선배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짧은 교육만 받고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더 오래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한 자신들의 진급은 느린데 단기 속성 과정만 거친 선배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육사에서 ROTC 교관으로 근무하던 전두환은 그날 아침 쿠데타 소식을 듣고 즉각 행동에 나섰어요. 비록 늦었지만 5.16에 합류하기 위해 육사생도와 졸업생 약 1천여 명을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였던 겁니다. 거리로 나선 젊은 군인들은 박정희를 지지한다고 외쳤고 이 모습은 박정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두환의 이 재빠른 판단과 행동력은 그의 미래를 바꿔놓았죠. 쿠데타 이후 전두환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등 좋은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1963년 박정희가 제3공화국을 출범시킬 무렵 전두환은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군에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육사 출신들의 사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이죠. 박정희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5.16 쿠데타를 함께했던 6기와 8기 출신 군인들의 세력이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이들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박정희에게 전두환의 제안은 적절한 카드였습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육사 11기 세력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승진과 보직에서 특혜를 주었고 자신의 측근이던 박종규와 윤필용에게도 이들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63년부터 전두환은 비밀리에 군부 사조직 결성 작업에 들어갔죠. 먼저 전두환, 김복동, 노태우 등 육사 11기 동기들이 핵심 리더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름을 정했는데요.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로 하나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회의 회원 선발 기준은 매우 까다로웠어요. 우선 영남 출신이어야 했고 선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의리를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각 기수에서 약 10명 정도만 선발했는데 한 명을 뽑는데도 육사 11기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죠. 입회한 후배는 자신의 동기들 중에서 또 적합한 인물을 엄선해서 보고했고 추천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후보자들은 자신이 심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에요. 졸업 성적부터 교우 관계, 건강 상태, 심지어 부인의 사생활까지 모든 게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에게 하나회 가입 제의가 들어오면 대부분은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가입하면 진급과 보직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1년 반 정도의 신중한 인선 작업을 거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하나회는 1964년 3월 1일 김복동의 집에서 정식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3월 1일이었을까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3.1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뜻에서였다고 하네요. 하나회의 강령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선후배 간 합의된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회원끼리는 경쟁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인격 말살까지 감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철저한 규율 아래 하나회는 200명이 넘는 거대한 비밀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직 운영 방식도 철저했죠. 후배들은 선배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리더 그룹인 64 11기를 제외하면 회원들끼리도 서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회의 수장이 된 전두환은 동기들 중에서 소령 진급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는 동기 중 가장 먼저 대령이 되었고 1973년에는 역시 동기들보다 빨리 준장으로 올라섰어요. 박정희는 전두환을 청와대로 초대해 1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크라운 6기통 승용차까지 선물했습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은 전두환은 군에서 영향력 있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형님, 형님 하면서 관계를 다졌어요. 용돈을 받아서는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고 하나회 후배들의 진급과 보직을 위해 청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하나회 회원들은 수도경 비사령부, 보안사령부, 특전사령부, 대통령 경호실 같은 핵심 부대에 배치되었고 해외 파견 같은 좋은 기회도 독차지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그런데 1973년 하나회가 해체될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회를 뒤에서 지원하던 윤필용이 이우락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거론하면서 박정희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화가 난 박정희는 윤필용은 물론 하나회와 전두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전두환은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경호실장이던 박종규가 전두환을 구해줬어요. 오랜 친분 덕분에 간신히 군에 남게 된 전두환은 이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제1사단장을 거쳐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전두환은 10.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게 됐어요. 합수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월권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전두환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환은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핵심 멤버들을 전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전두환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보안사 3인방과 하나회 세력들을 동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의 재가도 없이 정승화를 연행했고 정승화를 지키려던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을 무력화시키며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의 승리로 끝났고 대한민국 군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전두환과 하나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이 이어지면서 하나회 회원들은 군과 정부의 핵심 요직을 모조리 차지했어요. 12.12에 가담했던 하나회 멤버들의 이후 행보를 보면 그 위세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대 초 진급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중장이 됐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다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태우는 12.12 당시 전방 사단 병력을 빼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쳐 제5공화국에서는 정무제의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 결국 제13대 대통령까지 올랐죠. 전두환의 측근이던 정호용은 사단장,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한 뒤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유학성도 대장으로 예편한 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황영신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 후 감사원장이 됐고 김복동은 육사교장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보안사 3인방으로 불리던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은 제5공화국에서 비서관을 지내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직속 상관인 장태환을 배신한 장세동은 중장으로 예편한 뒤 대통령 경호실장을 거쳐 안기부장이 됐고 장태환을 체포한 신윤희는 육군 헌병감을 지내다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12.12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했던 박희도는 특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했고 정병주를 체포했던 최세창은 일군단장, 합참의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한 뒤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김진영은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했죠. 1980년대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10년 동안 하나회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군의 핵심 보직은 물론이고 정부의 요직까지 모두 그들의 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1993년 하나회에게 몰락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영삼이었어요. 1980년대 내내 정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가택연금, 강제, 은퇴 등 험난한 시절을 보낸 김영삼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제14대 대선에서 승리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취임 직후 고위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요구하며 자신부터 먼저 재산을 공개했어요. 며칠 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영삼은 의미심장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의 핵심은 이랬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받았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김영삼이 취임한 지 열하루째 되던 1993년 3월 8일 아침 7시 30분 김영삼은 문민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권영애와 조찬을 하던 중 갑자기 물었어요. 군 장성들은 언제 바꿀 수 있습니까? 권영애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삼은 단호하게 말했죠.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바로 교체해야겠습니다. 권영애는 당장 육참총장을 교체하면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정기 인사 때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김영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뒤인 11시경 차기 합참의장이 될 거라 믿고 있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완수는 권영애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후임에는 비하나회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김영삼은 불과 4시간 만에 하나회 출신 육참 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날려버렸습니다. 하나회 청산의 서막이었죠. 그리고 3주 뒤인 1993년 4월 2일 아침, 하나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 동빙고동 군인 아파트에 출근하던 장교들이 우편함과 차 유리창에 꽂힌 의문의 유인물을 발견했어요. 그 유인물에는 놀랍게도 하나회 회원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인물은 순식간에 육군본부를 비롯해 전후방 부대까지 퍼져나갔어요. 명단에 오른 군인들은 대부분 장성급 1차 진급자들로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같은 핵심 보직이나 사단장, 군단장 같은 주요 지휘관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영관급 장교의 경우도 청와대, 수방사, 기무사 등 핵심 부대나 주요 정책 분야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며칠 뒤 비하나회 출신인 백승도라는 인물이 자신의 단독 행동이라며 자수했고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군 당국은 명단에 오른 142명 중 105명이 실제 하나회 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하나회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군인들은 분노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 명단이 살포된 4월 2일,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한 김영삼은 기무사령관과 함께 실세 3사라 불리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리에 있던 하나회 멤버 안병호와 김영선을 해임시켰습니다. 후임으로는 역시 비하나회 출신을 임명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4월 8일, 김영삼은 제1군, 제2군, 제3군 사령관 자리에 있던 하나회 멤버들을 비하나회 인물들로 교체했어요.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인 4월 15일에는 하나회 출신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들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김영삼은 마치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기습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했던 겁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박관용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 대장 7명을 포함해 장성 19명을 해임시키는 것이 김영삼의 최초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회 수뇌부들만 제거하고 일부 장성과 영관급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7월 초반 남은 하나회 멤버들마저 강제 전역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7월 9일 합참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남은 하나회 멤버였던 합참 작전부장 이총석이 김영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영삼과 비하나회로 구성된 군 수뇌부는 이를 군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하나회 출신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까지 모두 숙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이총석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강제 전역됐고 주요 장성들도 강제 전역당했으며 하나회 출신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도 대부분 예편되거나 좌천됐습니다. 이후 하나회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됐고 과거의 위세와 권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군을 지배했던 세력이 몇 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하나회를 청산한 김영삼은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 정책으로 임기 초반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정권 후반기 문민정부의 소통령이라 불린 차남, 김현철의 비리와 임기 말 찾아온 IMF 외환위기로 인해 지지율은 8%까지 폭락했습니다. 하나회는 박정희 시대에 태어나 전두환과 노태우 시대에 절정을 이뤘고 김영삼 시대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대한민국 군부를 지배했던 비밀 조직의 흥망성쇠. 그 이야기는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잘못된 권력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하나회를 청산한 그의 결단만큼은 대한민국군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